근데 인형사의 모양은 여자예요. 여자고 뭐 상반신 정도 살아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체 동력에 의해서 이 전원을 다 차단했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전원을 다 차단했는데 자체 동력에 의해서 송출이 돼가지고 인형사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고, 독자적인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정치적 만명을 요청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작해야 기계 주제, 로봇 주제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형사가 던지는 질문이, 그러니까 너는 기껏해야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일 뿐이야 라고 이제 이 인간들이 말을 하니까, 이 인형사가, 그러니까 AI죠, 그죠? AI가 그들을 향해서 니들은 뭐가 다르냐고, 니들도 그 DNA를 운반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일 뿐이지 않는가. 제가 점잖게 말을 못하겠, 세련되게 말을 못하겠네요. 근데 진짜 그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가 떠오르는 그런 말을 딱 해요. 근데 그 DNA를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거하고 결국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인형사를 보고서 이런 질문을 더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탐구해 가는 인물이 쿠사나기 모토코인데, 쿠사나기 모토코는 인형사를 봤을 때부터 자기랑 되게 닮았다고 느끼잖아요. 아, 근데 여러분, 인형사는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그 부분도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그 인간 대비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혹은 유비나 뭐 이래서 그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한편으로는 그 연출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쿠사나기 모토코가 보면서 바토한테 이거 나랑 걔 되게 젊지 않았더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쿠사나기 모토코는 처음부터 그런 질문에 되게 지금 시달리고 있고, 그 영화가 시작될 때부터. 그래서 그 부장이 쟤 왜 저렇게 날카롭냐 그랬더니, 상호평가서에 쓰지 않았냐고, 저 녀석 요즘 예민하다고. 그리고 초반에 시작할 때도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그랬더니 나 지금 생리 중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굳이 뭐 나 지금 뭐 두통이 좀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이제 생리를 얘기한 것은 그만큼 진화된 사이보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한편으로 이제 성적인 모멘트일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카피 가능하냐, 그러니까 복제, 생산 가능하냐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AI 레플리컨트죠. 거기서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사이보그를 걔네들이 자체 생식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인간처럼 다른 모든 생명체처럼 지들끼리 짝짓기 교미를 해가지고 또 다른 개체를 생산할 수 있으면 진짜 심각해지는 혹은 좋아지는 건가요? 이제 그 문제를 거기서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초반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부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쿠사나기 모토코의 어떤 예민함인데, 쿠사나기 모토코가 이 물에 잠수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또 수영복도 벗는 장면 살짝 보여주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 바토랑 대화하는 장면에서 내가 나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이 고유한 나의 얼굴, 남하고 구분되는, 역시나 또 남하고 구분되는 나의 목소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고유한 과거만 중요한가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과거에 대한 기억. 그 다음 또 뭡니까? 과거와 더불어서, 이걸 여기다가 꽂았었는데, 자, 과거와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하고 같이 가는 거고요. 시간 감각이 있어야 되고, 치매에 걸리면 진압력이 훼손이 된다.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훼손되는데, 지금 이제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나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철학적인 물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 같은데 갔는데 지루하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나는 누군데 왜 여기 와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여기 공각기동대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쿠사나기 모토코가 보여주는 그거가 이제 핵심인데요. 뇌가 있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 바토가 너 무슨 소리 하냐? 너는 너의 뇌가 상당 부분 살아있다. 너 뇌는 거의 다 네 거다. 뇌가 있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이제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고유한 뇌에서 이제 고스트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영혼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 말을 해요. 지들끼리 셀룰로이드 인형에서도 고스트가 나온다고, 영혼이 나온다고. 그걸 이제 쿠사나기 모토코가 혹시 모르지 않느냐. 내 뇌 자체가 전부 다 전기돼요. 전내화되고, 그것이 이제 사람으로 치면, 생명으로 치자면 진화 발전해서
기계로 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근데 진화 발전한다는 건 사실 또 생명만 가능한 거니까 우리 지금 개념에서는 그게 이제 진화 발전해가지고 고스트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제 영혼이나 넋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쿠사나기 모토코가 반문하고 왜냐하면 나는 나의 뇌를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뇌를 들여다보는 뇌를 어떻게 들여다봐요? 내 등짝도 못 보는데 내 궁뎅이도 못 보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름 네, 되게 재미있는 이제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쿠사나기 모토코는 주인공이지만 여기 지나가는 인물도 되게 그 트럭 청소 트럭 모는 그 운전자예요. 초반에 이제 나오는 사람. 이 사람도 뇌가 해킹당했죠. 그래서 지금 자기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딸 사진인데 보여줄 때 뒷면을 보여줘서 앞에 뭐가 찍혀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이제 아내가 딸을 데리고 가버려서 지금 본의 아니게 별거 상태가 됐는데 그 까닭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마누라 뇌라도 해킹해서 왜 나랑 안 살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은 이제 이 범죄에 혹은 이 작전에 활용되기 위해서 해킹 당하면서 이제 그 조종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꿈깨 하고 이제 너는 실제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일러줍니다. 결혼한 적도 없었고 이 아파트에 아내랑 살았던 적이 물론 없죠. 이 사람 그거는 당연하다. 내가 왜냐 이건 별거로 지금 하려고 따로 얻은 아파트니까라고 하는데 아니야. 당신은 10년 동안 여기 혼자 살았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기도 완이 범범한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사진을 봐 하는데 여기 분명히 딸이 있어야 되는데 딸이 아니라 뭐가 있다? 자기 강아지하고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꿈이고 어떤 게 현실인지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매트릭스인데 그 워쇼스키 형제였는데 이제 자매가 됐습니다. 다성 전환 수술해서. 그래서 그 매트릭스가 공각기동대를 많이 이제 그 참고 혹은 뭐, 네, 레퍼런스죠. 했다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 저는 공각기동대 보면서 블레이드 러너가 되게 많이 떠올랐는데요. 이게 굉장히 미래 사회고 되게 과학이 많이 발전된 최첨단 사회잖아요. 그와 동시에 이제 바토가 그 쓰레기 트럭을 이제 추적을 하면서 쿠사나기 모토코도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기도 하고 같은 높이에서 막 달리기도 하는데 그 시장, 거리, 뒷골목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음악이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그게 일본 고전 음악인가요?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일본 전통 음악, 우리로 치면 약간 판소리 그런 느낌 나는 되게 이제 어떻게 들으면 되게 불편한데 그거를 편곡이나 이런 걸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분위기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이제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스토리의 전개하고는 무관하게 좀 많이 길게 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미가 압도적이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첨단의 이제 이 사회와 지금 막 사이보그가 돌아다니는 이런 사회와 그 다음에 뭐 과일 이런 광주리가 쓰러지고 뭐 트럭이 드렁드렁 가고 뭐 총을 쏘고 막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되게 비루하기도 하고 남루하기도 하고 무슨 저는 액션극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또 보긴 보잖아요. 조금씩은 다 봤으니까 그런 느낌들도 들고 그래서 되게 오묘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럭 기사 그 캐릭터를 활용하는 거 그것도 되게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모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영화였고 만화였고 마지막에 이제 쿠사나기 모토코가 인형사 따라가죠. 그죠? 인형사를 잡았다기보다 얻었다고 해야 되나 손에 넣었어요. 바토가 도와줬고 근데 둘이 같이 다 너덜너덜한 몸으로 누워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이브 하겠다 하거든요. 다이브는 물속에 뛰어든다. 다이빙 다이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 친구의 뇌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잭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잭 연결하듯이 이렇게 머리 뒤에 쿠사나기 모토코의 목덜미에는 점이 4개가 이렇게 딱 찍혀 있거든요. 거기다 찍찍 꽂아가지고 이렇게 띠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인형사인지 쿠사나기인지 헷갈리게 막 되는데 그거를 좀 구분시키는 게 목소리를 여기는 닭이 쿠사나기는 당연히 이제 여자니까 여자고 이쪽은 이제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렇게 뒤섞이면서 정말 누가 나고 누가 너고 누가 그인지 여기 이제 바토까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해서 몇 번씩 돌려보면서 뭐지 하면서 이제 그 탐구하게끔 그렇게 잘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이제 그 쿠사나기 모토코는 몸이 이제 너덜너덜해졌으니까 새로운 몸, 의체가 필요한데요. 암시장에서 밀매를 해가지고 이것도 블레이드 러너하고 되게 느낌이 비슷하고 블레이드 러너에서 그 처음에 그 나오는 막 눈알 이런 거 막 하는 사람 그 있던 데가 어디죠? 거기가 막 되게 그런 암시장 막 이런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 상하이 아니지 하얼빈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있던 그런 상하이 뒷골목 막 하얼빈 이런 데 막 생각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한중일은 한 덩어리니까 그런 비슷한 느낌들이 있던데 잘 조합을 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바토가 급해가지고 살 수 있는 옵션이 몇 개 없어서 급해가지고 이제 누구야 쿠사나기한테 입힌 그 의체가 소녀예요. 되게 그로테스크했어요. 되게 그로테스크하고 그게 더 무서웠는데,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고, 마지막에 이제 쿠사나기 모토코가 네트워크는 광대하니까라고, 이제 네가 알았던 그 소녀도 소룡도 소자도 더 이상 없다. 아, 어떤 새로운 또 정체성을 찾아서 떠나는데 되게 좋았고, 유튜브에 짤로 검색을 해보면은 쿠사나기 모토코가 의체 갈아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TV판에서요. 그거 어릴 때는 아니고 젊었을 때 봤을 때도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처음부터 이 공각기동대의 쿠사나기 모토코 캐릭터가 되게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늘한 눈빛 있잖아요. 자기 존재에 끊임없이 회의를 갖고 물음을 던지지만 그걸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또 그러진 않아요.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어쩌면 그게 이제 그녀의 삶을 지속하도록 하는 한 요소일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끊임없이 묻는 것이 마치 그 천년여우에서 그 어떤 그 옛날에 사랑했던 남자를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가 죽었던 살았던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를 찾아 떠나는 나 자신이 엄청 좋거든. 이게 중요하니까. 쿠사나기 모토쿠가 그런 얼굴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런 회의와 물음을 품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일종의 전투 병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싸워야 되는데, 진짜 그 냉혹한 킬러의 모습인 거죠. 그 이번에 그 사격 선수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거죠. 빵점 실수도 진짜 빅 이벤트로 되게 그 천재급으로 실수를 하고 나서도 뭐 이거 잘 하나 실수했다고 속상하긴 하지만 내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 태도들도 되게 멋있었는데 그런 시크함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뭐 분노라든지 좌절이라든지 뭐 증오라든지 뭐 투지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뜨거운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게 싹 빠진 것 같은 되게 우아하고 시크하고, 그러면서 뭔가 날카롭고 예리하고 아주 날렵한 그런 육식 동물의 느낌을 주죠. 그 쿠사나기 모토코가. 말하다 보니까 더 막 좋아지는데, 잘 싸우고요. 잘 싸우는 스나이퍼, 잘 싸우는 여자 너무 마음에 들죠.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안 보였는데, 젊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특이하다 싶었던 것이 왜 다 옷을 벗고 있지? 다른 남자들은 다 옷 입고 있는데 원숭이 부장님은 양복 입고 있고 뭐 밭돈도 잠바 같은 거 다 입고 있는데, 쿠사나기 모토코는 잠바를 걸치고 있어도 속에는 막 민소매 이런 란제리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있고, 하의가 심각하잖아요. 기저귀도 아니고 생리대도 아니고 T자 팬티도 아니고 그런 거를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남성의 어떤 성적 판타지가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데, 뭐 그것도 그렇게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니게 잘 이제 찍은 것 같고, 비슷하게 레온 같은 이제 그런 거죠. 그 수위를 넘지 않으면서 우리의 그런 이제 욕망을 자극하는, 그거 대비 어젯밤에 본 그 영화는 그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쿠사나기 모토코는 이 딱 기본 이거잖아요. 이거 딱 이렇게 이 팔자주름이 쫙 서가지고, 팔자주름이 아니지, 이 내천자가 이 양미간이 쫙 서가지고 엄청난 그 긴장을 캐릭터가 주는데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왜 망작이라고 했는지, 옛날 망작이라 해가지고 안 봤는데 왜 망작이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보니까 키타노 다케시인가요? 옛날에 소나티네나 이런 일본식의 그런 되게 감각적인 범죄 영화에 나와가지고 인상이 되게 강하게 남은 배우인데, 곱게 잘 늙으셨더라고요. 거기 부장님으로 포스가 되게 좋던데, 근데 이제 그 어떤 행정 관료, 어떤 공안 그 집단이긴 하지만 그걸 이끄는 행정 관료의 느낌보다는 아주 좀 이렇게 뽀대나는 야쿠자 내지는 그 뭐예요, 오야부, 약간 그런 느낌 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편이 하나도 안 죽어서 기분은 좋았지만은 좀, 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쿠제라는 인물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게 그 TV판에서 쿠제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네, 그 배우는 몽상가들에서 에바 그린하고 합을 맞췄던 배우였던 것 같은데, 에바 그린이 너무 예뻐가지고 좀 되게 빠진다고 생각했던 그런 배우인데, 뭐 그 기대치를 좀 낮추면은 그래도 뭐 한번 볼만한 영화 아니었나 싶고, 영화 평론가 이동진식의 이제 평점이라면은 3점 아니고 2.5점 정도 줄 이제 영화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애니메이션은 정말 좋더라라는 거였고요. 그 일본 만화가 좋아가지고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서 찍은 영상에서 일본어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백치
아마 뭐 보지 않을 것 같은데 백치의 일본어 번역본입니다. 제가 이거 일본 갔을 때 샀거든요. 근데 아크류 이건 악령. 여기 이건 이름 도스옙스키는 카타카나로 써요. 요건 이제 악령 한자로 자기들식으로 쓰고 칸지 맞나? 한자로 쓰고 아크류 이렇게 읽죠. 백치는 뭐예요? 백치는 하쿠치인가요?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이렇고 아마 뭐 번역 마지막 단계에서 참고할 것이고요. 그리고 잘 못 읽을 거예요. 아마 이제 너무 일본어 공부 안 한 지 오래되고 또 요즘 한자를 안 써가지고 한자 실력이 너무 줄어서. 자, 여러분 이거는 누구게요? 이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작가인데요. 개천 용지개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단편입니다. 네, 이거를 사올 때만 해도 제가 30몇 살이어서 일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쿠다가 류노스케의 그 라쇼몽하고 덤불숲이죠. 그거 덤불숲 그거 몇 개라도 이제 저기 일본어로 강독을 해보자라는 야망이 있었는데 진짜 요즘 많이 느끼는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않는 걸로. 예,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 찍으면 이것도 과거네요. 그 김우진 선수 말 맞다나 이것도 이제 과거고 또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이제 미래를 보면서 사는 거죠. 미래를 보면서 사는 게 이제 현재인데 공각기동대 되게 재밌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간 문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되게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는 장르가 또 SF인 것 같아요. 요건 지금 만화책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영화였는데 소설로도 할 수 있는데 물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테드창인 거죠. 테드창인데 제가 다시 보고 싶어서 이거 테드창을 저 안쪽 방에서 꺼내 갖고 지금 왔는데 이거 제가 지난 여름에 되게 막 엄청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읽었는데요. 내용을 요약할 정도로 이제 지금 깊이 있게 읽지를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작가예요. 왜 테드 창을 보고 SF계의 보레스라고 하고 필립 K 딕을 보고 SF계의 셰익스피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취향상 이쪽에 이제 더 끌리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되게 찍고 싶은데 아까 이제 계속 말하고 있지만 공각기동대가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다음 나란 무엇인가, 나를 나에게끔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무릎을 던진다면 테드 창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또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세계인데요. 이 세계는 결국 시간과 공간으로 이제 구성되는 건데 그 시간과 공간은 또 뭔 거죠? 공간은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르헤스 소설의 어딘가 보면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모시기가 있었던가 말았던가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다 그 어떤 정치학의 스토리로 이제 서사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좀 열심히 좀 공부를 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책 이렇게 2권 냈는데 테드창이 이거랑 숨이랑 이건 제가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이 소설만 찍었는데요. 그 영화랑 드니 빌레브 영화랑 요것만 찍었는데 그때 읽을 때는 정이 좀 별로 안 가는 작가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정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집중적으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